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사추세츠,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델러웨이, 메릴랜드 이쪽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의 국왕들이 제각기 자신의 영토를 계속 넓히려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매사추세츠 일대에 새로운 정착지들이 속속 들어섰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착민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을 짓고 훨씬 많은 토지를 개간하고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어요. 계속 서쪽으로 원주민들의 영토까지 깊숙이 진출을 했는데요. 참다 못한 완파노아그족이 드디어 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완파고아누족과 영국인들은요, 친구 사이로 시작을 했던 사이예요. 식민지가 점점 커지니까 원주민들의 도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스스로 곡물을 경작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온 상인들과 소금, 무기, 종자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완파노아그 이 원주민들의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갔어요. 완파노아그족의 왕은 메타콤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의 왕국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월의 어느 추운 날 완파노아그의 한 청년이 그 작은 마을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플리머스만을 향해서 급히 달려갔어요. 이 청년은 존 세사몬이라는 사람인데요. 메타콤 왕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10대 시절에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를 키우기 위해 세운 작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유능한 인재였어요. 메타콤은요, 이 청년을 시켜서 영국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세사몬은 급히 식민지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플리머스 총독은요, 조시아 윈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사몬이 이 총독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타콤 왕이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당신들하고 싸우려고 다른 부족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영국인들을 모두 쫓아낼 작정인가 봐요. 저는 이 말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네, 총독 윈슬로는 어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사몬은요,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세사몬은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일주일 후에 세사몬은요,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완파노아그 전사 3명이 세시몬을 죽여서 연못에 던져버린 것을 누군가가 봤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매사추세츠를 진짜로 다스린 자가 누구인지 메타콤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과 완파노아그족 사이의 전쟁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식민지 개척자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소총이 있었고 원주민들은요, 매복, 그러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것과 기습 공격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원주민 전사들은 영국인 정착지에 불을 태우고 주민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돈과 무기를 교환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메리 로렌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로렌슨은요, 자식들을 끌어안은 채로 포로가 되었어요. 몇 주일 후에 남편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녀를 구출해 줄 수가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8달이 지났어요. 플리머스에 1300명의 영국인들이 뭉쳐서 메타콤 군대의 최대한 반격에 나섰어요. 대습지 전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는요, 원주민 전사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뉴욕 식민지가 있는 서쪽으로 피신한 메타콤은요, 모호크족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모호크족은요,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메타콤은요, 남은 전사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용케도 메타콤은 피신에 성공을 했지만 그의 아내와 9살짜리 아들은요, 포로가 되어서 남아메리카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메타콤은 열흘쯤 영국인들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습지 한가운데서 포위돼서 꼼짝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메타콤을요, 킹 필립이라고 불러요. 킹 필립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 사람들의 마을 12곳을 다 불태워 없앴던 거예요. 이제 영국 사람들은요, 킹 필립 전쟁으로 인해서 텅 비어버린 넓은 땅을 마음껏 차지하면서 북아메리카의 내륙으로 점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북쪽의 프랑스 식민지들은요, 원주민 부족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뉴프랑스의 주민들은 근처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사무엘 드 샹플랭이라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원주민 부족인 휴런족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늘 신중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 휴런족들은요, 우정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선물을 갖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천연두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까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런족의 절반 이상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또 다른 원주민 부족이 있었는데요. 휴론족이 이 질병 때문에 크게 기울어져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로코이족인데, 이로코이족의 전사들은요, 휴론족 땅을 쳐들어가서 차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로코이족은요, 뉴프랑스를 공격해 들어갔어요. 공격이 끊이지 않자 뉴프랑스를 떠나는 프랑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거의 없어져 버릴 지경이 되었는데요. 뉴프랑스를 구하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예요. 태양왕 루이 14세는요, 그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신대륙의 그 식민지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이로코이족과 싸우게 했어요. 뉴프랑스를 지키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병사들과 약속을 했어요. 유럽에서의 전투 경험은 아주 많았던 병사들인데요. 우거진 숲과 빽빽한 덤불이 있는 그 뉴프랑스에서는요, 그 전쟁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소총과 대포로 무장을 했지만 이로코이족의 땅을 정복할 수는 없었어요. 뉴프랑스의 정착지들만 간신히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로코이족과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이로코이족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프랑스 병사들은요, 새로운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한 600명 정도의 병사들이었어요. 모두가 남자였어요. 이 남자들은요,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루이 14세예요. 신대륙의 뉴프랑스 땅에 가서 살겠다고 지원하는 젊은 여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신대륙으로 건너간 젊은 프랑스 여자들을요, 국왕의 딸들이라고 불러요. 뉴프랑스에도 사람이 살기에 그런대로 안전한 곳이 됐어요. 그러면서 식민지가 한층 번성하게 된 거예요. 루이 14세 궁정에 있었던 대신들처럼 뉴프랑스의 신사와 승려들도요, 비단, 레이스, 분을 뿌린 그 가발,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어요. 그런데 이로코이족은요, 단념하지 않고 뉴프랑스의 부유한 도시와 농장을 다시 공격해 들어왔어요.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 프랑스와 자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자레는 군대의 장교 출신이에요.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집에 있는 성체를 떠나서 근처의 어느 도시로 일을 보러 나갔을 때 14살이었던 딸 마리 마들렌이 혼자서 들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미한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처에 있었던 농부들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피해요! 이로코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한 10명쯤 되는 이로코이 전사들이 자신의 쪽으로 달려오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앞장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곁에 놓여있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소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12살 된 남동생, 10살 된 남동생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서둘러. 우린 이제부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성벽으로 올라가 대포에 포탄을 넣고 쏘았어요. 이로코이 전사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여드레 동안 이 소녀가 적으로부터 그들의 성체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처의 정착지로부터 프랑스 군대가 와서 이로코이족을 멀리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남다른 용기를 발휘했던 마리 마들렌은요, 지금도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여장부로 숭상을 받고 있고, 퀘벡시에는 그녀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뉴프랑스와 뉴잉글랜드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도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펜은요, 새로운 식민지가 평화스럽고 사랑이 가득하고 안정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펜실베니아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는요, 온갖 고난으로 가득 찼어요.
윌리엄 펜은요, 16살의 옥스포드 대학생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영국 해군의 장교였어요. 찰스 2세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탔던 그 배의 선장인데요. 너무 고마운 나머지 펜의 아버지를 해군 제독에 임명을 하고 기사자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에 오른 다음에는요, 그 해군 제독 펜으로부터 16,000파운드의 큰 돈도 빌렸어요. 이 해군 제독 펜은요, 아들이 새로운 조정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펜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리 형제의 모임이라는 종교 모임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요, 퀘이커라고 불려요. 퀘이커 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거부했어요. 소박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올리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해군 제독 펜은요, 아들 펜이 퀘이커 교도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당장 대학을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엄명을 내리고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프랑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펜은요, 루이 14세를 만나고 아름다운 궁정에 자주 출입하면서 장차 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퀘이커의 사상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다시 퀘이커 교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예요. 펜은 친구들과 같이 살 생각으로 런던으로 갔어요. 런던에서 이 아들 펜은요, 퀘이커의 신앙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출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아들 펜은요, 저 멀리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이루고 살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는 청교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퀘이커 교도들도 거기 가서 식민지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지. 그래서 찰스 2세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빌려주었던 그 16,000파운드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왕에게 그 돈 대신에 북아메리카 땅으로 자신은 받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찰스 2세는요, 오케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펜의 아버지 이름을 기념해서 펜실베니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왕은 아들 펜에게 북아메리카 델라웨이 강 서쪽에 있었던 그 땅을 주었어요. 잉글랜드 섬만큼이나 넓은 땅이었어요. 펜은요, 한 채 어긋남 없이 이용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곳에 있는 이주민들은요, 모두 형제로 살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세운 다음에 그 수도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어요. 이곳은요, 형제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펜은요, 정부의 틀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썼고요. 세 그룹의 지도자를 선발했어요. 평의회, 총의회, 총독. 평의회는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안을 세웠고, 총의회는 그 법률을 선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총독은 그렇게 선포된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맡은 거예요. 이 펜이 발표한 정부의 틀은요, 나중에 미국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펜은요, 원주민들도 엄청 배려했어요. 그들의 땅을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용하게 될 때에는요,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펜실베니아에 이주했던 이주민들은요, 한 2,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펜실베니아 바로 동쪽의 터를 잡은 식민지, 메릴랜드 총독은요, 그 새로운 식민지, 펜의 식민지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릴랜드의 총독은 자기가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국왕에게 펜실베니아 땅의 일부를 자기가 갖겠다라는 청원을 하겠다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펜은요, 영국으로 갈 생각이 없긴 했지만 메릴랜드 총독이 그렇게 간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도착해 봤더니 오래지 않아 찰스 2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이 된 거예요. 제임스 2세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2세가 아내에게서 아들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줄줄이 국왕이 될 상황이었던 거죠.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제임스 국왕의 딸이면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메리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메리는요, 윌리엄 3세,
윌리엄 3세라고 하는 네덜란드 귀족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들 부부는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아주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죠. 이 사람들은요, 14,000명의 프로테스탄트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배가 도착하자마자 제임스 왕실 군대는 국왕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는요, 그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국왕을 내치고 새로운 국왕을 앉혔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펜에게는요, 전혀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국왕에게 제대로 충성을 바칠 것 같지 않다라는 의심을 받고 3차례나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5년이 지나버렸어요. 15년이라는 세월 후에 북아메리카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필라델피아는요, 그새 북아메리카에서 2번째로 큰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벽돌로 지은 집들이 높이 치솟아 있고 도로는 넓고 수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펜의 그 실험이 성공을 이룬 거예요. 필라델피아시의 시청 꼭대기에는요, 지금도 펜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높이가 자그마치 11m나 된다고 해요.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